안녕하세요, 야키토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이란 혈액이 인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혈액 내의 적혈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을 기준으로 하여 빈혈을 진단합니다. WHO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빈혈로 정의하였습니다. 빈혈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빈혈의 주된 증상은 피로입니다. 이 밖에 어지럼증과 두통, 안색이 창백해지고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의 발생 원인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철결핍성 빈혈, 용혈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거대적혈모구 빈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결핍성 빈혈은 가장 흔한 빈혈의 형태입니다. 철분 섭취 부족, 장기간의 출혈, 철분 흡수 장애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가 철분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속 트랜스페린 단백질과 결합하여 운반됩니다. 이 철분은 골수에서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결합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적혈구에 필요한 충분한 헤모글로빈을 생성할 수 없고 빈혈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과도하게 파괴되어 빈혈이 초래되는 질환입니다. 적혈구가 깨지면서 적혈구의 노폐물인 빌리루빈이 정상보다 증가하여 황달과 담석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의 기능장애로 적혈구를 신체 외부 물질인 것처럼 여겨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의 기능 저하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네 번째, 거대적혈모구 빈혈은 엽산 혹은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적혈구의 DNA 합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적혈모구가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고 세포 성장만 이루어져 거대적혈모구가 생성됩니다. 엽산 결핍은 엽산 섭취의 부족, 흡수 장애, 요구량 증가, 신진대사 장애 등에 의해서 일어나며 비타민 B12의 결핍은 식이 섭취 부족, 장애 흡수 장애, 운반 장애 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빈혈이 발견되면 빈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원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일 경우 철분이 풍부한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은 하루 200에서 300mg의 철분을 포함한 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철분제를 복용한 지 2-3일 후에는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5-6일 후에는 적혈구 생성이 증가하게 되고 2개월 이후엔 혈색소가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혈액과 체내에 충분히 저장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혈성 빈혈은 엽산을 보충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치료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골수이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중증이 아닌 경우 경과 관찰만 하거나 호르몬제 등을 통한 보조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중증일 경우의 주된 치료는 호르몬제, 면역억제 치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이외에 적절한 수혈과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대적혈모구 빈혈은 비타민 B12 흡수 장애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에 비경구, 특히 근육에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이외에 경구로 비타민 B12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엽산 결핍에 의한 거대적혈구모구 빈혈일 경우엔 하루에 엽산 1에서 2mg을 경구로 투여합니다. 그러나 흡수 장애로 인해 엽산이 결핍될 경우 5mg 이상의 고용량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분제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구제는 철의 산화 성질로 인하여 위장관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복부팽만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용량과 비례하므로 증상이 심하면 저용량부터 서서히 증량하거나 분복해서 복용합니다. 공복 시 철흡수가 잘 되지만 위장관 부작용이 있다면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철분제 복용 시 대변이 잿빛을 띠는 흑색으로 관찰됩니다.
철분은 산성 환경일 때 위나 십이지장에서 더 잘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와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한다면 철분제 흡수율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산을 줄여주는 제산제나 우유를 복용한다면 철분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철분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철분이 흡수되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